안녕하십니까. 저는 니니어테크놀로지에서 FA를 맡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신 IC뱅크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 주제는 에너지 하베스트를 위한 전원 관리로 니니어테크놀로지에서 최근 빅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하베스트 제품에 대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순서를 알려드리면 에너지 하베스트의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다음에는 에너지 하베스트 시장의 크기와 응용 제품 그리고 트랜시버를 통한 에너지 하베스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니니어의 에너지 하베스트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트의 배경 중 에너지 하베스트가 필요한 것을 우선 알아보면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충전, 보충 또는 배터리 교체하기에 불편하고 교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그리고 교체하기 위험한 환경일 경우, 전원 및 전송 데이터를 위한 필요한 선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잡한 산업 생산 공정, 원격 조정이 필요한 곳에 설치 및 빌딩의 환기 및 냉난방을 최적화를 위한 최첨단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통한 감지가 필요한 경우, 산업 공정, 솔라 파넬, 내연기관 등이 낭비되는 열을 하베스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양한 휴대기기들의 보조 충전기로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하베스트의 소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열로부터 전기를 얻을 수 있는 TEG 또는 서머파일, 진동으로부터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소자로는 압전기, 빛을 전기화하는 광전기, 습기를 통해 전기를 얻는 갈바닉 소자, 그리고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 전기로 얻는 코일 마그넷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트의 주요 응용 제품으로는 무선 센서가 있습니다. 빌딩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총 에너지 소비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에 비해 2030년에는 소모 에너지가 2배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빌딩 자동화를 통해 3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빌딩 자동화를 위한 투자 비용을 3, 4년 안에 모두 회수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페이지에서 다양한 에너지 하베스트의 응용 제품을 이해하시기 쉽도록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무선 감지, 자동 톨게이트 태그, 빌딩 및 공장 자동화, 제품 위치 추적, 타이어 압력 관리, 무선 공정 조정 네트워크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간단하게 에너지 하베스트 무선 센서의 응용 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무선 센서 모듈이 있는데 이는 감지하고 싶은 정보를 센서로 감지 후 RF 트랜시버를 통해 메인 무선 시스템 모듈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들로부터 취합된 정보들을 메인 빌딩 정보 서비스 센터에서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왼쪽에 있는 무선 센서 모듈이 구동되기 위해 전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에너지 컨버터나 에너지 매니지먼트가 없다면 외부 유선을 통해 전원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는 배터리를 내장하여 구동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사용 시 교체가 필요하며 우선 전원인 경우라 하더라도 근처에 전원 소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에너지 하베스트 회로가 있다면 유선 전원 및 배터리 사용으로 생기는 불필요한 요소를 없앨 수 있으며 에너지 비용도 추가적으로 필요 없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다른 예제로 양방향 자체 전원 액추레이터 응용 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는 HVAC로 일반 건물에서 환기 및 냉난방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각 창문에 있는 윈도우 커넥터를 통해 밖의 온도 정보를 가지고 오고 각 방에 있는 방온도 센서를 통해 방의 온도 정보를 가지고 오며 이를 중앙 환기 냉난방 조절기에 보내고 이 정보를 근거로 밸브 액추레이터를 조절하여 온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센서들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복잡한 구조를 가져야만 하지만 에너지 하베스트 기술을 이용하면 간단히 독립적으로 센서 모듈들을 동작시켜 반영구적인 시스템 구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손가락 체온으로부터 전력을 끌어내는 응용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무선 센서를 구동하여 어떤 동작을 요구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열 파이프가 있는데 이 열을 전력으로 하베스팅하면 하베스트된 전력으로 온도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히팅 밸브의 동작 전원으로 사용하여 밸브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에너지 하베스트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적당한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센서와 센서에서 감지된 값을 AD 컨버전하는 회로와 이로부터 얻은 값을 무선 송수신 RF 회로를 통해 메인 시스템에 보내는 형태의 회로 구조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회로 블록을 구동하기 위한 전원은 유선을 통하거나 배터리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형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야로 에너지 비용이 없이 제공되는 주위 환경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소자들은 일찌감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소자들로부터 발생되는 전력이 미약하여 이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즉 센서와 무선 송수신 회로를 구동할 수 있는 전력으로 만드는 전원 소자 부품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환경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소자와 센서로부터 정보를 얻고 무선 전송하는 회로 블록 간의 연결 고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저희 LTC에서 작은 전력, 작은 전압에서도 사용 가능한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 전원 제품을 출시하게 됨으로써 전체 블록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능한 응용 분야로서는 원격 사업 센서 네트워크, HVAC, 환기 냉난방용 감시 및 조절, 빌딩 자동화,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스템, 우주 항공 분야, 자동 원격 측정 등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에너지를 전기로 만드는 피에조 소자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조로 응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살펴보면 무선 원격 감지, 빌딩 및 공장 자동화, 컨테너의 위치 추적, 자산 추적 시스템, 자동 톨게이트 태그, 무선 센스 노드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주위 환경에 진동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하베스트하면 주기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통신이 가능하며 때때로 내장 배터리 제품인 경우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병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는 피에조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FC는 첫 번째 그림과 같은 구조를 가지며 진동 서프레션 등에 사용되고 피에조 세라믹은 피에조 밸브, 팬, 액추레이터, 토양 테스터 등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층 폴리비닐로 구성된 PVDF는 주로 에너지 하베스트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앞전 PFC 또한 에너지 하베스트로 사용되며 트랜스듀서 제품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피에조 제조 업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별, 응용 제품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락처도 같이 들어 있사오니 참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 하베스트를 알아보기 전에 빛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빛의 조건별로 빛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시 구름 한 점 없이 태양빛을 머리 위에서 직접 받을 경우 100%로 기준으로 잡는다면 45도로 빛이 비껴서 비추면 71% 정도의 광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91% 정도입니다. 그리고 밤에 실내 등만으로 볼 때 이 광량은 0.2%로 매우 작은 양입니다. 이는 최고의 광량과 비교하면 500배 정도 작은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응용 제품에서는 0.2%의 광량으로부터 전력을 하베스트해야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광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력을 뽑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태양광을 받아들여 전기 에너지화하는 것으로는 광전지가 있는데 이 광전지는 특별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특성이냐 하면 광전지에 가변 저항 로드를 연결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저항이 영오음값인 경우, 즉 쇼트된 상태로부터 저항이 무한대의 저항값, 즉 오픈된 상태로까지
가변될 수 있습니다. 이 저항을 낮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변화를 주면 광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출력 전류를 측정해 보면 출력 전압이 상승하지만 전류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출력 전압 이상에서는 전류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 값들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한 셀의 광전지에서 낼 수 있는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축은 전압을 보여주고 있고 Y축은 광전지가 낼 수 있는 전류를 보여줍니다. 초록색 선을 보시면 X축의 전압이 상승, 즉 저항 로드 값이 커지면 전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0.5V 근처에서는 전류 3A가 일정하게 출력되다가 전압이 더 상승하면 전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전력으로 표현을 하면 빨간색 선으로 보실 수 있는데 빨간색 선이 점점 상승하다가 한 지점에서 피크를 형성한 후 급격히 하강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피크인 점에서 전력을 뽑을 수 있다면 광전지에서 나오는 셀 전력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찾는 것을 MPPC, Maximum Power Point Control이라고 하는데 광전지 다음 단에 놓이게 되는 에너지 하베스트 부품이 이를 찾아서 입력의 전력이 최상인 조건에서 안정적인 출력을 만든다면 최적의 에너지 하베스트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는 어느 특정 광전지의 특정 크기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광전지 또는 다른 크기의 광전지를 사용하시면 다른 값에서 MPPC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휴대용 제품에서는 광전지 크기를 크게 할 수 없으므로 이 광전지로부터 나오는 전력은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비한 전력에서 안정적인 출력을 뽑아내는 것이 에너지 하베스트에서 가장 주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에너지 소스별로 해당되는 저희 리니어 테크놀로지사의 에너지 하베스트 제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동 에너지를 포집하기 위한 앞전 소자를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LTC 3588-1-2가 있습니다. 그리고 TEG 또는 서머 파일을 사용하여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포집할 수 있는 것으로는 LTC 3108과 LTC 3109가 있습니다. 빛 에너지를 입력으로 하는 광전지인 경우 LTC 3105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 에너지인 운동 에너지와 습도로부터 발생된 에너지 하베스트 부품은 아직은 개발된 제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장에서는 저희 LTC 에너지 하베스트 부품의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TC 3108은 온도차를 전기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소자인 TEG로부터의 20mV의 낮은 전압으로부터 응용 제품이 사용 가능한 전압 및 전력을 낼 수 있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LTC 3109는 자동 극성 방식으로 TEG의 온도차가 반대여서 출력 전압 극성이 반대인 경우에도 에너지를 하베스트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LTC 3588은 진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피에조 소자로부터 얻은 전력, 교류이면서 전류는 미약하지만 이러한 피에조 출력에서도 응용 회로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출력하게 됩니다. LTC 3105는 빛 에너지를 광전지를 통해 얻은 전력, 특히 전압이 250mV 같이 낮은 전압일 때부터 구동하여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품은 MPPC, Maximum Power Point Control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광전지의 최고의 효율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부품은 리튬이온 충전기로 광전지로부터의 입력을 이용하는데 최적화한 부품들입니다. 이 장부터는 에너지 하베스트 부품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기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LTC 3108을 설명드리면 굉장히 낮은 입력 20mV에서 동작 가능한 스텝업 컨버터이며 PMIC로 보실 수 있습니다.
회로를 보시면 입력단에 TEG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노트북 CPU에 열이 발생하면 이를 식히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로는 고급 승용차의 냉장고로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기를 가하면 온도가 내려가는 TEC, 서머 엘렉트릭 쿨러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TEC에 거꾸로 온도 차이를 주면 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온도를 전기로 변환시키는 때는 TEG, 서머 엘렉트릭 제너레이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1도 차이가 있을 때 40mV 정도 전압을 출력하게 됩니다. 물론 전류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LTC3108 기능을 보면 20mV의 낮은 입력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며 출력은 고정되어 있지만 몇 가지 중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니크한 레조넌트 파워 컨버터로 에너지 하베스트 부품입니다. 보조 LDO 출력이 있으며 출력 에너지를 V스토어와 출력 캐패시터 또는 Vout에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 간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VR2는 유저가 스위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트랜스포머로 사용 가능하며 패키지는 3x3mm QFN 또는 리드 타입으로 SSOP 16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LTC3109 회로를 보시면 이 회로는 방금 설명드린 LTC3108의 입력단을 2개로 가져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 TEG의 양단에 온도에 따라 전압이 발생하게 되면 TEG의 온도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차이가 있다면 관계없지만 온도가 양방향으로 차이가 있다면, 즉 차가운 면이 반대보다 온도가 높아진다면 역전압이 TEG에서 출력되게 되므로 이 경우 역전압에서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력단을 2개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기능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동으로 입력 전압이 반대가 되어도 파워 출력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최소 동작 전류가 LTC3108보다 조금 상승하였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0mV로 아직 충분히 낮은 전압입니다. 그리고 2.2V 4mA LDO가 내장되어 있으며 출력 전압은 2.35V, 3.3V, 4.1V 또는 5V로 설정 가능합니다. 입력 전원이 없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동작을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 스토리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LTC3588의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G1과 PG2 핀 사이에 피에조 앞전소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소자로부터의 출력은 교류로 내부 LTC3588의 저전압 드롭 브릿지 다이오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 브릿지 출력을 입력 V인 핀에 연결된 C 스토리지 캐패시터에 충전을 한 다음 이곳에서 충전된 전력을 출력으로 보내게 됩니다. 출력 전압은 D0, D1 핀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력 전압 플래그인 파워급 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에조 소자로부터 출력되는 전류가 매우 작기 때문에 만약 에너지 하베스트 부품이 Q 커런트가 크다면 입력 전력이 많은 퍼센트의 전력을 소모하며 출력으로 보낼 전력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LT3588은 Q 커런트는 950 나노암페어로 일반적인 레귤레이터의 셧다운 시 소모하는 1마이크로암페어보다도 작거나 유사하게 Q 커런트를 유지하여 대부분의 피에조로부터의 전력을 사용 가능한 전력으로 변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장의 회로는 LTC3105로 빛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에너지 하베스트 제품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LTC3105의 솔루션 회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V인핀에 광전지를 연결하시면 광전지가 빛을 받아 200mV 이상의 출력을 내면 LTC3105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출력으로는 2.1V LDO와 출력 프로그램 가능한 스텝업 레귤레이터 출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MPPC 이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MPPC 지점은 MPPC 핀에 연결된 저항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광전지 회사로부터 광전지 특성을 받아 MPPC 지점을 확인 후 세팅하시면 됩니다.
빛의 특성상 항상 일정하지 않고 광량이 항상 똑같을 수 없으며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공급 입력이 변화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서라도 안정적인 응용회로 동작을 보증하기 위해 출력단에 보통 배터리나 슈퍼캐패시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LTC3105는 작은 크기이면서 셀수가 적은 응용 제품에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큰 광전지 입력을 갖는 제품에서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LT3651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A 솔라 패널을 위한 배터리 차저로 투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충전을 위한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간단한 솔라 패널 입력 조절 루프 회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비용 충전을 위해 가상적인 동일한 충전 효율 특성을 나타냅니다. 파워 부품들을 내장하여 최소의 솔루션 사이즈 구현이 가능합니다. 32V 입력까지 동작 가능하며 최대 40V 입력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리튬 폴리머, 리튬 인산철, 납축전지, 니켈 수소, 니카드 등이 있습니다. 충전 완료 시 충전 종료 기능 또한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션트 방식의 충전기인 LTC4070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입력 전의 크기 변동에 구애받지 않고 충전을 할 수 있으며 동작 전류가 450나노암페어로 매우 낮아 입력 전력을 최대한 배터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예로는 솔라셀로부터 방막 리튬이온 또는 방막 리튬 폴리머 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전압은 솔라셀처럼 빛의 양에 따라 변하는 솔라셀 출력 전압이 한계가 없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플로팅 전압 설정은 ADJ 핀을 그라운드 VC 핀에 연결하거나 아무 연결을 하지 않음으로써 4.0V, 4.1V, 4.2V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상태 표시핀 및 배터리 온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NTC 바이오스 핀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을 위한 배터리 전압 이상의 전압이 입력으로 들어올 경우 이 전압 차이를 DRV 핀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배터리 전압이 낮을 경우 배터리 보호를 위해 출력 로드 차단을 할 수 있으며 LBO 핀을 사용하여 차단하게 됩니다. 에너지 하베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응용 제품의 예제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부식 센서, 컨테이너 등의 자산 추적기, 자동 밝기 조절창, 배터리 충전기, 교량 모니터, 빌딩 자동화, 전기 사용량 계량기, 가스 유출 센서, 가스 계량기, 건강 감시기, 환기 및 냉난방 조절기, 전등 스위치, 정밀 농경 제품, 회전 기계 감시기, 원격 파이프 감시기, 공장 공정 센서, 보안시설, 타이어 압력 감시기, 시계 수도 계량기 등등이 있습니다. 우주 항공에 사용되는 한 가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에는 5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센서가 있는데 0.3에서 2m 거리 간격으로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물론 날개, 엔진, 기어, 꼬리, 플립 등등이 안에서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비행기 정보를 저장해 승무원에게 경고사항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합하는 정보로는 진동, 충격, 비행기의 기울기, 온도, 압력, 습도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센서는 미니 블랙박스이며 비행정보 기록기와 같이 비행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센서를 유선으로 할 경우 유선 무게만 해도 엄청나 비행기 연료 소모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배터리를 개별로 장착한다면 배터리 교체 주기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리니어사의 에너지 하베스트 제품으로 진동이나 온도를 통해 에너지를 하베스팅하여 전원으로 사용한다면 이런 비용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비행기뿐만 아니라 유람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에너지 하베스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품 구입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하베스트 동작을 알기 쉽도록 이해하기 위해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피에조 입력을 받아서 그 에너지를 화할 수 있는 LTC3588 데모보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기 데모보드가 보이고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드에 LED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LED를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력대는 지금 그 도어벨을 지금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도어벨 아시죠? 그 문에서 이렇게 벨을 누르면 띵동하는 벨인데요. 거꾸로 이게 이제 피에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꾸로 피에조니까 진동을 주면 전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이 나오는 걸 갖고 이 LTC3588이 출력을 만들어서 LED를 지금 켜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손으로 피에조를 이렇게 눌러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것서 지금 LED가 켜지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를 때마다 에너지가 발생해서 LED가 켜졌다가 띄면 또 꺼졌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데모보드는 LTC3108 데모보드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조그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대100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고요. 이거는 입력을 TC라 그래서 TG로 되는 거죠. 이게 옛날에 여기 보시면 히트싱크를 뺀 나머지가 이제 TG가 되는데요. 그 TC라고 하면 여기다 전기를 가하면 여기 온도 차이가 생겨서 쿨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꾸로 여기 온도 차이를 주면 여기서 전기가 나와서 전압을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트싱크를 단 거는 이쪽에 반대쪽과 온도 차이를 좀 주기 위해서 히트싱크를 단 거고요. 제가 이쪽에다가 이제 체온을 가하겠습니다. 한쪽 면에다가. 보면 보시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LED를 출력에 달아서 보기 좋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LED가 계속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력에 이제 큰 캡을 달아서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충전돼서 어느 정도 충전되고 난 다음에 LED가 켜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떼더라도 바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충전된 에너지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LED가 켜져 있는 거죠.